1년 중 가장 눈이 많이 내린다는 절기 대설. 24절기 중 21번째에 해당하는 절기로 이때 눈이 많이 오면 겨울이 따뜻하고 다음에 풍년이 든다는 속설이 있다. 이처럼 옛날 우리 선조들은 풍년을 기원하며 내 가족들이 굶지 않기를 빌었다. 그럼에도 흉년과 기근은 찾아왔고 먹을 양식이 모자라 굶주리는 일이 적지 않았다. 때문에 백성들의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재배하고자 노력한 작물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고구마였다. 진심을 담아서 정말 이 책을 이용해서 고구마가 최대한 보급이 돼서 백성들이 제발 굶주리지 않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로 지은 것입니다. 고구마는 옛날에는 우리의 그 끼니를 해결하는 고황작물 정도로 취급했지만 지금은 최고의 건강식품입니다. 조선시대 구황작물의 하나에서 지금은 겨울철 대표적인 간식으로 자리 잡은 고구마. 고구마는 언제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온 것일까? 고구마가 조선에 전래되고 재배되기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인 우리 선조들의 역사와 현재 그리고 미래 식량과학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고구마의 비밀을 살펴보자. 전라남도 무안군에 위치한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의 바이오에너지 작물연구소. 이곳에서는 고구마의 성분 분석은 물론 품종 개량을 통해 보다 더 뛰어난 기능을 가진 고구마 연구가 진행 중이다. 농촌진흥청 유전자원센터에서는 수많은 작물들의 종자를 장기간 보관하면서 이용하고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구마는 영양번식 작물이다 보니까 장기 보관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이오에너지 연구소를 고구마 유전자원의 보존기관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재배되고 있는 700여 품종들을 장기 보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전래된 것으로 알려진 고구마. 그렇다면 당시 고구마의 품종은 무엇이었을까? 대마도에서 처음 가지고 들어왔을 때에는 이 품종은 명확하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1930년대, 40년대 들어와가지고 면적이 확대되기 시작할 때는 일본 품종이 재배됐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1940년대, 50년대 들어서는 농촌진흥청에서 수원 121호를 개발해가지고 그때부터 전국에 많이 재배됐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구마의 시작 대마도.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있으며 부산으로부터 불과 50여 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 섬이다. 또한 임진왜란 당시 일본 수군이 부산 침략의 근거지로 삼은 곳이기도 하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등 나라의 근간이 흔들릴 정도로 큰 전쟁을 연이어 겪은 조선. 그리고 전쟁 이상으로 큰 재해가 계속되며 백성들의 삶은 말할 수 없이 비폐해져 갔다. 참 비참한 비극이죠. 연도로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1670년, 71년 2년을 가물어 가지고 비가 안 와서 가무니까 그때는 농사 짓는 데에 비가 안 오면 방법이 없어요. 무조건 흉년이에요. 요새 같으면은 어디에 뭐 쌀이 떨어졌다 이러면은 국내에서도 급히 조달해 줄 수가 있고 외국에서도 들여다 먹을 수가 있잖아요. 옛날엔 그 방법이 없잖아요. 가능치가 않아요. 2년을 거쳐 흉년이 들었지만 흉년이 들었다 이러면 그 후유증이라는 거는 몇 년 이렇게 갑니다. 곡창지대의 백성들조차 흉년으로 인해 먹을 것이 없어 살기 위해 집을 떠나야 했다. 제대로 먹지 못해 또는 병이 들어 피난 중에 죽는 사람이 부지기수였으며 배고픔으로 인해 끔찍한 일들이 벌어질 정도였다. 연산에 사는 사가의 여비 순례가 깊은 골짜기 속에서 살면서 그의 5살 된 딸과 3살 된 아들을 죽여서 먹었는데 같은 마을 사람이 전하는 말을 듣고 가서 사실 여부를 물었더니
아들과 딸이 병 때문에 죽었는데 큰 병을 앓고 굶주리던 중에 과연 삶아 먹었으나 죽여서 먹은 것은 아니다고 하였다 합니다. 가난한 나라에서도 구제를 못한다고 하도 흉년이 되니까 나라에서 곡식을 100가마씩 풀어봐도 단소태 물주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소용이 없어. 내가 왕위에 오른 뒤로 수제, 한제, 풍제, 상제가 없는 해가 없었다. 경자년 신축년에 대기근을 만난 후에 불쌍한 우리 백성들이 참혹하게 오갈 데 없이 죽었던 것에 대해서 참으로 차마 말할 수 없었다. 조용히 그 허물을 생각해보니 진실로 나의 몸에 있는데 불쌍한 우리 백성들이 대신 재앙을 받고 있다. 백성의 부모인 내가 마땅히 어떤 생각을 하여야 하는가? (1670년에서) (1671년까지) 일어난 대기근의 여파는 오랫동안 계속되었다. 1763년 조선 후기 문신 조엄이 조선통신사를 이끌고 일본에 갈 때까지도 여전히 조선의 식량 사정은 좋지 않았다. 그런데 조엄이 이끈 조선통신사란 무엇일까? 임진왜란 이후 조선과 일본은 평화를 위해 서로 사절단을 주고받았는데 조선이 일본에 보낸 사절단을 조선통신사라 불렀다. 조선 정기의 여러 이름으로 불렸던 사절단의 명칭이 조선 후기에는 조선통신사로 통일된 것이다. 1673년에 7월 달에 조엄 정사로다가 임금님으로부터 선발 임명을 받았어요. 7월 달에 정사로다 임명을 받고 8월 3일 날 임금님께 일본을 다녀오겠다고 인사를 하고 떠나서 부산에를 갔는데 8월 22일 날이니까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가서 보니까 도저히 배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장마와 폭풍 그리고 바람의 방향이 맞지 않아 일본으로의 출발은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때를 기다리던 조엄은 10월이 되어 일본으로 출발하게 된다. 해행총제 총 28권의 이 책은 일본에 다녀온 사신들의 기록을 모은 책으로 조엄이 일본에 다녀온 이야기인 해사일기도 함께 수록되어 있다. 조엄은 일본에서 어떤 일을 겪었던 것일까? 대마도에 도착을 했다면 배에서 내려가 딱 보니까 건너편에 농경지에서 농민들이 뭘 덩쿨을 걷어 올리는데 뿔꾸줄이 한 개 주렁주렁 매달려 나오거든. 오, 저거 지금 보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날 저녁에 그 대마도 시장님으로부터 이분이 그 개인적으로 초청을 받아가지고 저녁 대접을 받는 자리에서 그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에서 보지도 못하던데 그런 게 있으니 그게 뭐예요? 이러니까 대마도에서 식사를 하게 된 조엄. 조엄은 대마도의 일본인으로부터 그 작물의 이름이 고기 위마라 불린다는 것을 알게 된다. 심지어 사람들의 배를 채워주는 고마운 작물이라 하여 효자마라고도 불린 고구마. 식량난에 허덕이던 조선의 백성을 생각한 조엄은 고구마를 어떻게 해서든 조선으로 빨리 보내고 싶어 했다. 자신이 돌아갈 때 갖고 가기는 너무 늦다고 생각한 조엄. 그는 부산과 대마도를 오가는 비선에 고구마를 실어 보낸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당시 조엄은 고구마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글을 해사일기에 남겨놓았다. 고구마는 생으로 먹을 수도 있고 구워서도 먹으며 삶아서 먹을 수도 있었다. 곡식과 섞어 죽을 쑤어도 되고 썰어서 정과로 써도 된다. 떡을 만들거나 밥에 섞거나 되지 않는 것이 없으니 흉년을 지낼 미천으로 좋을 듯하였다. 1763년 조엄이 조선으로 보낸 고구마는 어떻게 됐을까? 조엄이 고구마를 조선에 들여왔다면 고구마를 본격적으로 전파한 인물은 조엄 이후 동네 부사를 맡게 된 강필리라 할 수 있다. 강필리는 이미 순천 부사 시절의 공덕으로 배구비가 세워진 인물이었다.
전염병으로 인해 순천의 소들이 모두 죽어버리자 강필리가 사비로 소 30여 마리를 구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순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그가 떠난 이후 소가 100여 마리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자 순천 백성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배구탑을 쌓고 배구비를 세웠다고 한다. 강필리는 동네 부사로 부임한 후 또 다른 사업을 진행했는데 바로 동네의 온천을 대대적으로 개축한 것이다. 당시 동네 온천은 조선을 찾은 일본인들까지 이용할 정도로 유명했으며 그에 대한 기록이 조선왕조실록에도 남아있다. 동네 온천은 바라보기만 하여도 병이 벌써 낫는 듯합니다. 3, 50일이 아니면 낫기가 어려운 증세인데 조명을 내려 승낙해 주셨으니 더할 수 없는 다행입니다. 임진왜란 이후 1764년까지 거의 폐허가 된 채로 방치가 되어졌었는데 강필리 선생님이 동네 부사로 오시고 난 이후에 다시 이 온정을 가져가 개건을 시켜서 이제 남녀 누구나 서민이나 상류층이나 할 것 없이 다 모두 온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남녀를 구분할 수 있는 당을 현대식으로 새로 지으시고 그 당시로서는 획기적으로 이렇게 서민을 위한 이 정책을 펼쳤다는 것이 대단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기록이 요 지금 온정 개건비 안에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듯 많은 선정을 베풀었던 강필리가 백성들의 배고픔을 풀 수 있는 기회를 놓칠 리 없었다. 강필리는 고구마를 재배하기 위해 많은 노력과 연구를 거듭했다. 조금 선생님께서 처음에 고구마를 들여보낼 때 쓰셨던 메모지에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관리하기가 좋도록 동네 부 근처에도 일부 심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대마도와 기후가 비슷한 여기에 전령도에다가 심으면 좋겠다. 기록에 따라 동네와 절영도에 심어진 고구마. 동네는 대마도와 많이 다른 사질토였기 때문에 동네에서의 고구마 재배는 성공적이지 못했다. 반면 영도는 황토에서 나오는 유기질과 미생물들이 대마도와 비슷한 기후를 만들어 많은 고구마를 수확할 수 있었다고 한다. 또한 강필리는 고구마를 심고 수확하는 모든 과정을 기록하고자 했다. 고구마의 파종 방법, 가지를 쳐주는 방법, 수확법, 월동법 등을 담은 책 감저보를 쓰기 시작한 것이다. 구덩이를 파서 그 구덩이 안에 맨 안 밑에다가 짚을 깔고 그 집 위에다가 또 고구마를 깔고 또 그 위에 또 짚을 깔고 또 고구마를 깔고 이래서 위에다가 짚을 두껍게 까는 이런 형태의 저포장을 만들으셔가지고 그 고구마를 월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전부 일일이 기록을 다 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 전령도에서 생산된 고구마를 다른 지방에서 생산할 적에는 그런 착오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강필리는 병안으로 감저보를 끝내 완성하지 못했고 동생 강필교가 형의 뜻을 이어서 책을 완성했다. 때문에 강씨 두 형제가 지은 책이라는 뜻으로 강씨 감저보로도 불리는데 안타깝게도 그 책의 원본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최근에 일본에는 그 책이 동경대학교에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복사본이나 또는 사진이라도 이렇게 좀 찾으려고 하고 있는데 여태까지는 아직까지 응답도 없고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1834년 감저보에 이어 또 하나의 고구마 관련 책인 종저보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다. 이 책의 저자는 조선 후기 학자이자 문신 서유구. 서유구 선생은 정통 학자이자 정통 관료인데요. 학자도 그냥 야인의 학자가 아니라 규장각 활동을 통해서 정조왕의 신임을 받았고 과거를 통해서 정통 코스로 관료의 길을 걸었죠. 그런 사람인데 또 야인 생활을 오래 했어요. 서유구가 전라 관찰사로 내려갔을 때의 일이다. 순시를 하는데 아주 드넓은 벌판이 휑하게 비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농부에게 물어봤더니
20-30년 전에 있었던 기근 때문에 백성들이 사방으로 흩어졌기 때문이라고 했다. 조선의 최고의 농학자 중에 한 분인 서유구 선생이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겠어요. 거기에다가 관찰사였고 전라도를 관장하는 분이었으니까. 그 모습을 보고서 여기에다가 고구마를 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바로 저수를 하게 된 거죠. 고구마에 대한 서유구의 지식은 3대에 걸쳐 축적된 것이었다. 할아버지 서명은과 아버지 서우수까지 고구마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했으며 결국 종접으로 결실을 맺게 된다. 종접오 서문인데요. 이 책을 어떻게 짓게 되었는지, 그리고 고구마라는 게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고구마가 곡식은 아니지만 거의 곡식의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작물이다, 이런 내용을 앞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서유구의 고구마에 대한 관심은 그에 져서 임원경제지에서도 엿볼 수 있다. 임원경제지는 조선시대 최대의 실용백과사전이라고 평가를 받는 서유구의 역작이다. 113권 54책으로 표제어가 무려 2만 8천여 개에 이르는 임원경제지는 농업부터 상업까지 총 16개 전문 분야를 다루고 있다. 임원경제지가 총 16개 분야로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네 번째 분야에 만학지라는 데가 있습니다. 만학지는 나무나 과실이나 이런 것들을 총 모아놓은 백과사전입니다. 거기에서는 총 86종의 식물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중에 고구마 한 종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고구마 한 종을 소개한 내용 분량으로 보자면 만학지라는 책 전체의 10.5%에 해당돼요. 86종을 다루는데 한 종이 10%에 가까이 차지하니까 굉장히 많이 차지하게 되는 거죠. 서유구는 단순히 다른 책의 내용을 모은 것만이 아니라 자신의 의견을 책의 각 부분에 남겨두었다. 임원경제지 만학지에서 다루고 있는 고구마 부분을 보겠습니다. 거기에는 맨 먼저 이름하고 품종을 다루고 있죠. 큰 내용들하고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죠. 그리고 어떤 땅이 적합한가, 농사 짓기에 좋은 땅이 어떤 곳인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안이라고 네모쳐져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안이 바로 자기의 의견입니다. 여기에서 이 한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고 있었죠. 본인의 의견에 보면은 고구마를 재배하기에 적당한 토양이 어떤 건지,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고구마는 푸석푸석한 땅, 그래야 뿌리가 금방금방 뻗거든요. 푸석푸석한 땅을 만들기 위한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계속 푸석푸석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일정 깊이가 되면 단단한 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단단한 땅이 있도록 거름을 어떻게 주는지, 밭갈이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여기에 세부적으로 적어 놓고 있습니다. 조엄과 강필리 그리고 서유구를 비롯한 많은 학자들이 조선에 널리 퍼뜨리고자 했던 고구마. 그러나 고구마의 전파를 막는 일도 심심치 않게 발생했다. 문제는 관의 수탈입니다. 서영보라는 관리가 호남 위유사로 호남 지역에 내려가요. 위유사라는 것은 백성들을 위로해주는 관리입니다. 특별히 파견돼서 호남 곳곳을 찾아보는데 남해안 연안을 돌아보고 섬들도 여기저기 돌아다녀요. 그래서 곳곳의 문제점들을 지적해서 왕에게 보고를 하고서 문제를 해결을 해달라, 이런 식의 보고서를 제출을 하거든요. 처음에는 많은 곳에서 백성들이 고구마를 재배해 먹었고, 그러자 고구마에 대한 소문이 퍼졌다. 그런데 이것을 들은 관리들이 득달같이 찾아와서 고구마를 세금으로 다 걷어갔다는 것 때문에 일부 지역의 백성들은 오히려 고구마 재배를 피하게 된 것이다. 실록에도 보면 보고하고 정조가 그대로 다시 하달하는 내용이 있어요. 관찰사를 비롯한 각각의 지역의 수령들이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수탈하지 말아라. 고구마를 심는 일은 그 효과가 콩이나 조와 거의 같은데 배를 채우고 위장을 기름지게 하며 만 역시 좋다.
사다가 심는 방도에 대해서도 역시 별도의 새로운 영을 반포할 필요가 없다. 각 해당 도의 감사들로 하여금 각자 심어 먹을 방도를 생각하되 혹시라도 을에 신칙하는 지시로 보아 넘기지 말게 하라.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선조들은 꾸준히 고구마의 효용성을 느끼고 이용해왔다. 고구마는 다양한 방법으로 먹을 수 있고 한 번 먹으면 오랫동안 배가 고프지 않아 겨울철 식량으로도 알맞은 작물이었다. 우선 얼른 생각나는 게 고구마 밥입니다. 고구마 밥을 지어 먹으면 좋다는 내용들이 있고 실제로 지어 먹었던 것 같고, 고구마 잎을 먹습니다. 고구마 잎국. 그 국이 아주 향기가 좋답니다. 산후조리용으로도 쓰였답니다. 그러니까 미역과 같은 역할을 했다는 거죠.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선조들이 고구마를 이용해 만들었던 요리 고구마 밥. 그리고 고구마가 원료로 들어가는 당면 잡채를 통해 고구마가 갖고 있는 요리 재료로서의 특징을 잠시 살펴보자. 고구마는 대부분 찌거나 구워서 먹기도 하지만 튀김이나 전을 지져서 먹기도 해요. 그리고 고구마는 전분이 많아서 그 전분을 이용하여 당면을 만들기도 하고 술의 원료인 주정을 만들기도 하고 도토리 가루처럼 그 전분을 이용해서 고구마 묵을 써도 굉장히 맛이 좋아요. 그리고 고구마 자체에도 섬유질이 많지만 고구마 줄기에는 섬유질이 굉장히 많아서 그 김치나 또는 나물을 이용해서 무쳐서 먹으면 굉장히 맛이 좋습니다. 오랫동안 땅속에서 양분을 섭취하며 자란 고구마. 다양한 방법으로 요리가 가능한 고구마는 그야말로 전천후 요리 재료가 아닐까. 고구마로 만든 당면 요리 역시 오늘날 우리가 즐겨 먹는 음식이다. 고구마 영양밥은 고구마를 제가 오늘은 요리를 할 때 껍질을 벗기지 않고 했거든요. 고구마 껍질하고 같이 먹으면 그 가스가 나오는 부분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해요. 고구마 영양밥과 당면 우황 잡채는 요즘 같은 겨울철에 부족하기 쉬운 영양분을 보충하기에 손색이 없는 요리라고 생각합니다. 겨울철 대표 간식의 하나인 군고구마. 이 군고구마를 집에서 쉽게 먹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첫 번째 방법은 우리가 집에서 사용하는 양면팬에 고구마를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한 30분 정도 구워주면 되고요. 두 번째 방법은 프라이팬 2개를 먼저 준비해 주시고요. 호일로 고구마를 싼 다음에 밑에 싼 고구마를 놓고 위에 뚜껑을 덮은 다음에 한 30분 정도 가열해주면 똑같은 또 맛을 낼 수 있고요.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은 고구마를 신문지로 싸서 그 싼 고구마를 스프레이로 물을 뿌려주어서 촉촉하게 해준 다음에 전자레인지에 약 한 5분에서 7분 정도 돌려주시면 맛있는 군고구마 맛을 드실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고구마가 전래된 이후 그 옛날 백성들의 굶주림을 달래주었던 고구마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이들의 입을 행복하게 해주는 음식으로 남아있다. 이제는 단순한 재배를 넘어 보다 더 맛있고 보다 더 영양가 있는 고기능성 고구마 연구가 한창이다. 식량과학의 미래로 여겨지는 고구마의 가능성을 살펴보자. 꿀처럼 달고 살이 엉기지 않고 부드러우니 토란과 마는 구구하게 논할 바 못 되네. 햇살이 비치는 빈 땅이면 어디나 심을 수 있으니 뿌리를 계란 눕히듯이 묻으면 가장 잘 자란다네.
조어미 고구마를 조선에 들여온 지 250여 년이 지난 지금 고구마는 우리 곁에서 어떤 모습으로 함께하고 있을까? 고구마 재배 면적은 우리가 1960년대에는 아주 우리 국민들이 많이 먹을 때인데 그때는 15만 헥타가 재배가 됐습니다. 그 후로 계속 면적이 줄어가지고 90년도에는 17,000헥타까지 감소를 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고구마가 다시 인기를 끌면서 2만 내지 2만 1,000헥타까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2013년 전국의 고구마 재배 면적은 약 2만 2천 헥타르. 광주를 포함한 전라남도가 전체 면적의 22%로 가장 넓고 서울, 인천을 포함한 경기도가 20%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세계 고구마 재배 면적을 살펴보면 아시아와 아프리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아시아 중에서도 중국의 재배 면적이 압도적인 것을 볼 수 있다. 국내 고구마의 용도별 이용 현황은 어떨까? 전체 공급량의 약 78%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고구마를 식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바이오에너지 작물연구소에서는 빠르게 바뀌는 소비자의 트렌드에 발맞춰 새로운 고구마 품종들을 개발하고 있다. 과거에는 식량이 부족해 수량이 많은 고구마를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고구마의 식감, 외관 상품성, 병충해에 강한 기능성 등이 중요하게 여겨진다. 국립식량과학원에서 처음으로 고구마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가 40년대, 50년대예요. 그러다가 최근에 1990년도 초에 우리 바이오에너지 작물연구소에서 고구마 연구를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국내에서 개발한 품종들은 지금까지 한 30여 종이 됩니다. 고구마는 보통 인공 교배를 통해 신품종을 만드는데 인공 교배를 하기 위해서는 고구마에 반드시 꽃을 피워야 한다. 꽃을 피우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이용하느냐면은 꽃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나팔꽃을 심어가지고 나팔꽃 줄기를 잘라낸 다음에 고구마를 접을 붙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래는 나팔꽃인데 위에는 고구마가 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고구마 꽃이 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품종의 고구마 꽃이 피게 되면은 이 한 품종의 꽃가루를 따가지고 이 꽃에 암술머리에다가 꽃가루를 묻혀주는 거예요. 이렇게. 접목을 한 후 고구마꽃이 피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3개월 정도. 이후 고구마 종자를 얻고 싹을 틔워 새로운 고구마를 만들게 되는데 매년 수확해 맛과 수량, 기능성 등을 실험한다. 보통은 1년에 한 3만 개 정도의 종자를 저희들이 생산을 합니다. 그러면 이 지구상에 없는 새로운 종자가 3만 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중에서 9년 동안에 1개가 남도록 선발을 거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고구마 종자. 이 종자를 땅에 파종하면 싹이 나는데 그 싹을 잘라서 다시 땅에 심으면 지하에 고구마가 맺히기 시작한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고구마의 출발이다. 땅에다 심고 나서 1년에 수확을 하고 나서 우리가 평가를 하죠. 앞으로 맛도 좋고 수량도 많고 기능성도 좋은 이런 고구마의 후보들을 전부 선발을 해요. 이런 과정을 9년 동안 반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쩔 때는 병해충 문제도 안전한가, 저장도 잘 되는가 이런 것들을 전부 고려해서 9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하나의 품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또 다른 실험실에서는 고구마의 항산화 활성 실험이 진행 중이다. 다양한 품종 샘플을 준비한 후 실험에 따른 차이점을 살펴볼 계획. 항산화 활성이 높으면 세포가 죽는 것을 막아줘 노화를 방지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 각각의 고구마 품종 샘플에 70% 알코올을 넣은 후 원심 분리기를 통해 층분리를 만든다.
고구마 샘플들의 층분리가 끝난 모습. 밑에 가라앉은 고체 부분을 빼고 액체 부분만 다른 용기에 담은 후 항산화 활성 테스트 시약을 투입한다. 잠시 후 결과를 보면 보라색 시약을 넣었음에도 색이 점점 투명해져 가는데 투명도에 따라 항산화 활성이 높은 고구마 품종이 되는 것이다. 고구마 품종에 따라 항산화 활성이 매우 다양한데 특히 베타카로틴 함량이 높은 풍엄미, 호감미, 그리고 안토시아닌 함량이 높은 신자미, 단자미와 같은 품종은 항산화 활성이 매우 높습니다. 고구마 품종의 개발은 시대에 따라 서로 다른 목표를 갖게 된다. 때문에 색과 맛, 모습이 조금씩 다른 고구마들이 꾸준히 만들어졌다. 예전의 육종 목표는 수량성이 높거나 병해충에 강한 농업적 형질에 초점을 맞췄다면 최근에는 소비자 트렌드에 맞춰 맛이 좋은 고구마, 건강 기능성 성분이 다양한 고구마로 많이 변화하였습니다. 다양한 고구마 품종에는 공통적으로 아름다울 미가 붙는다. 고구마가 못생겨서 아름다워지라는 뜻으로 육종가들이 부르기 시작했다고 한다. 과연 고구마는 품종에 따라 어떤 특성을 보여줄까? 대유민은 발효 과정을 거쳐 알코올로 만든 후 기름을 대체하는 친환경 에너지 용도로 사용 가능한 품종이다. 호감미는 고구마 100g 기준 전분 포함 비율이 28.4%에 달해 다른 고구마보다 높은 편. 또한 진홍미의 경우 1000제곱미터당 생산량이 3000kg 이상으로 많은 편이며 딱딱한 느낌이 강한 고분질 고구마에 속한다. 점질과 분질의 중간 정도 성질인 풍엄미는 노화 방지, 시력 개선 등에 도움을 주는 베타카로틴 성분이 많은 품종이다. 이렇듯 색도, 모양도, 특징도 다양한 고구마들. 고구마의 활용 가능성 역시 다양하다. 대전에 위치한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이곳에서는 고구마의 해외 재배 가능성에 대해 주로 연구하고 있다. 중국이면 중국, 카자흐스탄에 적합한 품종을 골라가지고 형질 전환을 해서 그 지역에서 평가를 받아가지고 대량으로 재배하는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가 아니라 해외에서의 고구마 재배 가능성 연구를 진행 중인 이유는 무엇일까? 전 세계 육지 면적의 약 3분의 1이 사막입니다. 문제는 점점 농사짓는 땅이 사막화로 바뀌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사막화가 문제인데요. 특히 아시아가 굉장히 위험한 지역입니다. 특히 중국, 몽골 등에는 사막화 심각한데요. 이미 중국도 중국 면적이 약 한 30% 사막이고요. 매년 제주도 면적이 1.5배 정도 면적이 새로운 사막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몽골은 전체 국토 면적의 약 90%가 이미 사막화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식량 문제뿐만 아니라 사막화 방지를 해결하는 좋은 수단으로도 고구마를 연구하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방식으로 고구마를 이용하는 것일까? 사막화의 가장 큰 원인은 사람입니다. 특히 가난한 사람들에 의해서 생존을 위한 노력이 사막의 가장 큰 이유입니다. 농사는 돈이 되지 않아 가축을 키우면 그 가축에 먹일 사료가 부족해 방목을 하게 되고 이 가축들이 얼마 없는 풀들을 먹어치워 사막화가 되는 악순환이 벌어지는 것이다. 사막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나무도 심어야 됩니다. 그러나 현지인들의 집중이 돈이 되지 않습니다. 물이 부족한 건조한 토양에 특히 동북지방의 동북아시아의 열악한 땅에 가장 적합한 산업적으로 돈이 될 수 있는 작물이 고구마로 생겼습니다. 고구마는 옛날에는 우리의 끼니를 해결하는 구황작물 정도로 취급했지만 지금은 최고의 건강식품입니다. 뿐만 아니라
척박한 땅에 단위 면적당 가장 높은 수량의 탄수화물, 전분을 생산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작물의 단위 면적당 부양 인구. 고구마는 감자, 벼, 밀, 사탕무, 옥수수보다도 단위 면적당 부양 인구가 높은 작물로 미래 식량 문제 해결의 중요한 열쇠로 여겨지고 있다. 현재 지구상 인구는 73억 5천 정도 되는데요. 10억 명이 만성적인 식량 부족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FAO는 2050년 세계 인구가 91억 이상이 될 것이며 식량은 지금의 1.7배 이상 필요하다고 합니다. 절대 부족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인데요. 매년 2만 헥타르 이상 농지가 또 산업이란 용도로 훼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돈이 있어도 식량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소득이 증가하면서 육류 섭취가 늘어나고 있다. 소고기 1kg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먹는 식량 곡물의 7배 이상 되는 사료가 필요하다고 한다. 중국의 식량난은 곧 세계 식량난의 시작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것이다. 중국이 엄청난 식량의 지금 고통을 받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로서 2004년부터 식량 수입국으로 전략했습니다. 지난해 한 해만 중국이 대두를 약 7천만 톤을 수입을 했습니다. 참고로 대한민국의 1년 전체 필요한 곡물이 2천만 톤입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고구마 연구 분야는 열악한 상황의 환경에서도 보다 더 잘 자랄 수 있는 내성이 강한 고구마의 품종 개발. 이를 위해 국내외 다양한 품종을 보유하고 실험 중에 있다. 휴지 18입니다. 18. 네, 그냥 엔티 벤젠이라고. 이게 이제 고구마 유체 해독하는 원료 재료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는 고구마입니다. 가장 많이 생산되는 품종을 한중일이 공통적으로 연구해 고구마 유전체 분석을 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과연 중국의 고구마 생산량은 어느 정도일까? 전 세계 고구마 생산량 중 아시아와 아프리카가 96%를 차지하고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중국 한 나라의 고구마 생산량이 무려 71%에 달할 정도로 중국 편중 현상이 심하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1%가 채 되지 않을 정도로 고구마 생산량이 적은 상황이다. 우리가 원하는 인자를 도입을 해서 키웁니다. 키우면 이게 예를 들어서 추위에 약한 고구마인데 추위에 강한 유전자 하나만 있습니다. 열면은 추위에 강하다든지 병충해에 강하다는 걸 만들 수 있습니다. 곽상수 박사는 우리나라 농지만으로는 미래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여긴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가까운 동북아시아의 사막화 지역에 고구마를 심어 미래 식량 문제에 대비하려는 것이다. 제가 볼 때는 전 세계 척박한 땅이 많은 지역이 보시면 몽골, 중국의 서북지방, 중앙아시아 이 지역은 우리에겐 기회의 땅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농업 기술을 가지고 특히 고구마, 또 가축에 사료인 알파알파 이런 등등을 가지고 그 지역에 어떤 개척을 한다면은 그 지역도 도움이 되고 우리나라도 도움되는 글로벌 식량 안보 구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는 고구마는 21세기 글로벌 구원 투수로 성장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연구소에서는 고구마 연구 개발이 한창인 가운데 충남 논산시 상월면에서는 고구마를 소비자들에게 선보이기 위한 준비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곳에서는 지난 8월 중순부터 고구마를 수확했다고 하는데 현재 하루에 약 9톤 정도의 고구마 물량을 소화하고 있다. 고구마에 묻은 흙을 세척하고 물기를 건조한 후 선별 과정을 거쳐 포장까지 쉴 새 없이 진행되고 있는 작업들.
그런데 상품성 있는 고구마는 어떤 기준으로 선별되는 것일까? 일반 소비자를 먹는 규격은 이게 제일 맛있는 겁니다. 이 규격이 제일 안 맞고 딱 한입 고구마라고 한 입보다 조금 크죠. 이거 두 입, 세 입. 선별 기준은 크기, 색태, 당도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크기는 150g부터 200g 사이의 크기를 정하고 있고요. 색태는 보라색이 선명할수록 더 좋은 걸로 여기고 있습니다. 지금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보다 더 튼튼하고 맛도 좋은 고구마가 손쉽게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다. 그러나 그 옛날 외국에서 종자를 처음 들여왔을 때는 우리나라 땅에서 재배하는 것조차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했다.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직을 맡으실 분들은 위민 정신, 백성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백성의 어려움이 무엇인가 이것을 살필 줄 아는 그런 정신을 가진 사람이 공직자를 나는 해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농지만으로는 지금 상황으로서는 아무리 우수한 품종을 개발하더라도 식량 자금을 유지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해외에 우리가 눈을 돌릴 필요가 있는데요. 땅이 좋은 땅은 대가를 많이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까운 동북아시아, 중국의 사막화 지역, 몽골, 카자흐스탄 이런 지역은 땅이 굉장히 척박한 땅이 많습니다. 이런 땅에 지금까지 고구마를 심지 않았는데 고구마가 가장 적합한 작물이고 우리의 탄수화물 식량으로 좋을 뿐만 아니고 앞으로 세대는 노령화를 대비한다 그러면 건강식품, 노화 방지에도 고구마가 굉장히 기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에게는 굶주림을 해결해줬던 고마운 자연의 선물이자 현재는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건강식품 고구마. 선조들의 기록을 통해 고구마에 대한 지식과 고마움을 우리에게 전해준 것처럼 우리는 이제 과학기술을 통해 고구마를 연구하고 개발해 후손들에게 고구마의 숨겨진 비밀을 풀어주어야 하지 않을까. 척박한 자연 환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라는 고구마. 앞으로 우리 미래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중요한 식량 자원으로 우리 곁에 항상 함께할 것이다.